볼게요. 먼저 가에서 y는 절대값 fx와 이제 y는 t의 교점 개수를 gt라 정의하면 gt가 t는 a28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이 된다. 그 다음 나에서는 fa 플러스 x, fa-x는 2b가 성립하고 극소값은 음수이다. y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소값은 음수이다.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a, b의 값이 뭔지는 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 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지 얘들아? a, b에 대해서 그치. 함수 fx가 a, b에 대한 점대칭. 함수이다. 그치? 함수 항상 누구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변곡점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변곡점 x좌표만 구해주면 되는데 절대값 fx가 지금 불연속점이 몇 개지? 불연속점이 3개가 나오는데 그게 0과 뭐 2와 8이겠지 당연히. a가 0이라는 걸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이 친구 절대값 fx와 y는 t의 교점 gt의 불연속. 어디서 가졌었죠? 절대값 fx의 불연속점이? 절대값 fx의 극값에서 불연속이 됐었어요. 절대값 fx의 극값에서 불연속. 그 말은 절대값 fx가 a28이라는 3개의 극값을 갖는다 했는데 무조건 0은 하나 있겠지. 얘가 절대값 fx가 0에서 불연속이 아닐 수가 있나? 앞에 문제들도 다 풀면서 느끼겠지만 0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너네 3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날 수 있니? x축과 안 만날 수 있어요? 얘가 3차 함수는 최소 한실근을 가지지. x축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최소 한실근을 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x축이 어디 있던 간에 절대값 fx를 그려봤을 때 어때요? 절대값 fx는 무조건 x축과 교점에서 극값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너희가 gt를 그려봐도 0에서 불연속이 당연히 되지 않겠니? t가 음수일 때랑 0일 때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a가 일단 0이라는 걸 가장 먼저 쓴 다음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a는 0이구나.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절대값 fx에서 x축과 교점이 없을 수가 없잖아. 애초에 이 친구가. 그쵸? 그래서 0, 2, 8에서 불연속이구나. 그러면 뭐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 함수값이 2고 여기가 8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그림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그림은 다조건 때문에 안 되죠. 다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극소값이 음수라 그랬잖아. 극소값이 음수라는 말은 이 3차 함수 뭐 이런 그림이겠지. x축이 이런 그림일 거고 불연속점이 3개 나오려면 극대랑 극소값이 어때야 돼요? 크기가 어때야 될까? 달라야 되겠지.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 같으면 58번 상황 아니야? 극값 크기가 같으면? 극값 크기 같으면 불연속점 2개 나와야 되잖아. 그치? 3개 나왔다는 거 자체가 극대극소 절대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 극값이? 어떤 그림이 나왔어야 될까?
그 값이 애초에 크기가 0이 8인 거지. 그림이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이고 극대값이 8일 때 이런 fx가 쓸 수 있겠지 당연히. 이런 fx일 때 절대값 fx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절대값 fx는 여기서 꺾이고 얘는 그대로 꺾이고 이렇게 됐을 거잖아.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이 파란색이 절대값 fx인 거 이해돼요? 절대값 fx y는 ty의 불연속 몇 개야? 3개지. 0, 2, 8에서 결국에 항상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이 절대값 fx의 극값에서 불연속이에요. 절대값 fx 극값이 y가 0일 때, 2일 때, 8일 때라는 거 이해돼요? 옛날 기준으로 y는 ty의 결정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지. 그지 않아? 그랬어도 0, 2, 8에서 불연속이었을 거잖아. 둘 중 하나일 건데 뭐 b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b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 그림이 맞겠지? b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지. 근데 왜 이게 맞을까? 왜 극대가 8인 게 맞을까? 병목점이 A, B가 뭔데? 병목점. 변곡점이잖아. B가 양수라는 말은 변곡점의 y좌표가 양수라는 말이지. A, B가 변곡점 아니야? 만약에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었으면 B가 얼마인데?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었으면 B는 마이너스 3이었겠지. 그렇지 않아? 여기 배웠겠지만 이 극대랑 극소는 누구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야. 얘가 8이고 마이너스이면 변곡점 y좌표가 얼마일까? 변곡점 y좌표가 얼마일까? 3이겠지? 3이겠지? 그럼 B는 얼마예요? 3. 아 3이다. 아 쉽네. A는 0, B는 3. 정답은 3이죠. 이해가 돼요? 딱 이 그림이지? fx와 절대값 fx가 0, 2, 8에서 불연속이다. 또 궁금한 문제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절대값 fx의 극값들에서 gt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유형 8, 9번이 다 똑같아요. 이게 불연속이 되는 t값이 극값들이야. 절대값 fx. 혹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극값들이겠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또 궁금한 문제가 있을까? 이것들 포함해서 질문 더 없어요? 많이 틀렸던데? 괜찮아요? 질문 없으시면 진도 나갈게요. 61번 61번 도전을 나가서 끝냅시다. 61번 3차함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1번 먼저 fx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 fx-t 절대값 fx-t의 서다른 극값 개수를 ht라 할 때 ht는 2의 해의 값을 모두 구해라. fx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우리 많이 봤던 거니까. 인수분해가 다 돼 있네. 다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누굴 기준으로 그리면 좀 쉬울까? 이 친구를
우리가 이 다항함수 인수분해 다 돼 있네. 누구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y는 6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지. 앞에 유형에서 다 했으니까. y는 6을 기준으로 하면 얘 y는 6가의 교점이 어떻게 나와? 0이랑 3. 0이랑 3이죠. 0 지나가고 3에서 접하게 그리면 되지. 최고차항의 음수인 3차함수인데 0 지나가고 3에서 접하게 그려주면 되니까 0 지나가고 3에서 이거 뭐야? 넘어갔는데 0 지나가고 3에서 접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이게 fx 그래프지 뭐. 그쵸? 이게 fx 그래프지. 너무 대충 그렸으니까 좀만 더 디테일을 잡아볼까? 우리 5개 점이 기억나니? 5개 점이 누구였어요? 변곡점. 그때 극소 또. 값이랑 극값이랑 같은 y좌표가 됐네. 또 극소랑 같은 y좌표가 됐네. 이렇게 5개 점이 뭐가 같다 그랬지? 비율. x좌표의 간격 똑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일까? 1. 1이겠죠. 2고 요가 4겠지. 그치? 그러면 변곡점 x는 2에서 가지고 극소값 x는 1에서 가지네. 그치? 그치? 좀만 더 디테일 잡아볼까? 그 값의 차공식 뭐였지? 3차함수에서 2분의 a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2분의 최고차함계수. 지금 최고차함계수 얼마인데? 마일이지. 그럼 절대값 하면 1이죠.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데? 2죠. 극값 x좌표 차의 세제곱. 그러면 지금 극값 차가 얼마야? 4네. 극값의 차가 4라는 건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y는 2라는 거지. 극소값 2인 거 바로 나오죠? 괜찮아요? 변곡점은 2,4에서 가질 거고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프 그릴 때. 2번에서 1번 그래프는 어렵지 않고 절대값 fx-t의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를 ht라고 정의하면 ht는 2가 되는 해를 모두 구하여라. ht가 2가 되는 ht가 2가 된다. fx 그래프는 그려놨고 절대값 fx-t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절대값 fx-t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절대값 fx-t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어떻게 그리면 되죠? y는 t를 기준으로 y는 t가 이제 x축이 되는 거라 y는 t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주면 돼요. y는 t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주면 되겠지. y는 t가 지금 일정하지가 않잖아. t가 지금 정해져 있는 값이니? 아니잖아. 그쵸? t가 2보다 작으면 y는 t가 어떻게 있니? t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있어요? t가 2보다 작을 때는 y는 t 이렇게 있지. 그지 않아? 왜 극소값 구해놨잖아. 이게 2잖아. 얘가 t가 1이 되잖아. 그지 않아? t가 2보다 작으면 y는 t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 말은 너희가 생각해볼래? 절대값 fx 빼기 t, t가 이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이제 x축이 되는 거야, y는 t가. 이만큼 아래로 평해 놓으시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얘만 이렇게 돼요. 이게 t가 이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t 그래프야. 이게 이해가 되니?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fx-t라는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지. fx 빼기 t가 뭔데?
fx라는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지 않아? 그지 않니? 너희 원래 x축이 뭐예요? 원래 x축이 뭐야? y는 0이지. 그치? 그럼 fx랑 fx 빼기 t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래 이런 fx가 있어. fx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fx 빼기 2는 x축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얘를 y축으로 이만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래 그림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원래 그림에서 y는 2가 x축이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는 t를 그린 다음에 걔가 이제 x축이라 생각하면 돼요. y는 t를 그려서 걔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주면 돼. y는 t가 이제 x축이 되는 거야. t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서 t가 이보다 작을 때는 fx-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절대값 fx-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t가 이보다 작을 때. 이때 그 값이 몇 개니? 이 상황에서 그 값이 몇 개예요? 또 3개. 그 값이 뭐지? 너희 그때 값 구하라면 뭐고 하니? 그때 값 구하라면 뭐고 해요? 이거 y좌표 아니야? 항상 함수값이지. 그 값은 함수값 의미하지. 이거 그 값이 몇 개예요? 3개지. 3개. 3개죠. 그 값 3개지. 여기 0이고 여기는 뭐 불봐야 알 거고 여기도 뭐 불봐야 알겠지? 그 값 3개죠. 그 말은 t가 이보다 작을 때는 ht가 얼마라는 얘기야? t가 이보다 작을 때는 3. ht가 3이라는 거예요. ht를 정리해볼까 같이? 천천히. ht를 정리해볼게. 일단 t가 2보다 작을 때는 3이야. 3이야. 너희 t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t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y는 t가 이렇게 있지. t가 2일 때 y는 t. 그지 않아? 그럼 절대값 fx 빼기 t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가 이제 x축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t가 2일 때는 그 값이 몇 개예요? 2개지. 2개지. 3개 아니에요? 아니지. 얘랑 얘는 어때? 그 값이 같잖아. 극수값이 둘 다 0이잖아. 그 값은 2개 더서로한 그 값. 이해가 돼요? 그래서 t가 2일 때는 2야. t가 2일 때는 2야. 저거 잘 봐야 돼. 너희 그 값이 함수값이지. 함수값. 서로 다른 극값 얘기하면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저거 보고 저 상황 보고 그 값이 3개라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물어봤잖아. 2개인 거야. 이해가 되니? 너는 이거 극소값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 극소값 0이잖아. 이게 x축이라니까 이제. y는 t가 이제 x축이 되는 거 알까? 극소값 둘 다 0이에요. 0. 얘 극대값은 뭐 모르지. 계산하면 알 수 있지. t가 2일 때는 뭐 4겠지? 극대값이.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ht가 사실 일정한 애가 아니잖아. ht는 t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니까 t에 따라서 ht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지. fx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t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y는 t가 이렇게 있지. y는 t가 2초가 6 미만일 때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셨을 때 절대값 fx-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얘네가 접혀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게 이제 y는 t가 x축이 되고 이런 개형이 나와요. 이런 개형이 나와. 절대값 fx-t가. 그러면 그 값이 몇 개일까? 이때 3개. 3개겠지? 3개 아닐까요? 훌륭해요. 근데 계속 3개일까? 이 모든 구간에서 하나도 변함없이 3개일까? 딱 하나 예외가 있겠죠. 4. t가 4일 때는 그 값이 2개지. 왜 t가 4일 때는 그 값이 2개예요? t가 4일 때는 절대값 fx-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t가 4일 때
t가 4일 때 y는 4를 기준으로 fx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그려져? 정확하게 이 모양 나오죠? 그 값이 몇 개지? 극소값은 다 0이고 극대값이 같아져요. t가 4일 때 y는 4일 때가 이해돼요? 뭐일 때? 병합점 지날 때 이때 절대값 씌워봤자 극대값 같아지잖아. 극값 두 개지. t가 4일 때 2인 거 이해돼요? HT가? 4일 때는 2가 된다는 거? 그럼 이쯤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머지 물어볼까? 너희가 한번 그려볼래? t가 6일 때 얼마일까? t가 6일 때 HT는 얼마일까? t가 6일 때 HT y는 6을 기준으로 절대값 씌운 fx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t가 6일 때는 y는 6을 x축으로 생각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몇 개예요? 두 개지. 두 개지. 두 개지. t가 6보다 클 때 한번 구해볼래? ht 얼마인지? 6보다 t가 커졌을 때. t가 6보다 커졌을 때. 3개. 3개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지. 그치? t가 6보다 커지면 y는 t가 여기 있으니까 저거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t가 6보다 클 때 6보다 클 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t가 6보다 클 때 절대값 fx-t 그래프 이게 t가 6보다 클 때 절대값 fx-t 그래프지? 이때는 그 값이 3개인 거 이해가 되네? 하나, 둘, 셋 서로라는 그 값의 개수 그래서 HT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되고 상세하게 다 그려줬다 이 정도면 그럼 HT가 2가 되는 t값은 얼마니? t가 2, 4, 6일 때겠지? 2일 때, 4일 때, 6일 때 손에 일어나 해석하고 오세요. 이해돼요? 이 정도면 엄청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다 외운 거니까. 다음 3번. 그래서 이번에서 우리가 절대값 fx-t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이번엔 gt라고 정의했네. 이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얘가 g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과 그때 gt 값을 모두 구하라. gt 그래프는 또 그려봐야 되겠네. 그래서 fx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충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를 이해를 했고 모양들 한번 볼래? 여러분이? 뭐 다 그려놓은 건 아니지만 이때 불완수점 몇 개예요? 미분 불가능한 점? 절대값 fx-t 그래프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지? 3개. 3개. 이때는? 1개? 이때는? 1개? 그러면 절대값 fx-t 그래프에서 절대값 fx 빼기 t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는 뭐에 따라 결정돼요? y는 t와의 교점 개수지. y는 t와의 교점 개수 단 중근 제외. y는 t와의 교점 개수 단 중근 제외. 중근 제외.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이 범위는 어차피 똑같이 나뉠 거야. 이렇게 얘가 개형이 달라진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GT를 구해볼까? GT를 구해볼까? T가 2보다 작을 때는 T가 2보다 작을 때는 GT가 얼마일까? 1. fx 그래프에서 지금 극소값이 2고 극대값이 6이었는데 T가 2보다 작을 때 GT는 그러면 1이죠. YT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절대값 씌워봤자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서 하나 나오겠지. 그치? T가 2일 때는
t가 2일 때는 여전히 한 개지. 요점이 두 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절대값 씌워도 미분 가능한 점이지. 그쵸? t가 2초가 요거 미만일 때 이때는 3개 나오지. 3개 나오지. y는 t가 이렇게 있을 때지.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씌웠을 때 이게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죠. t가 6이 되면요? 한 개. t가 6보다 커지면 여전히 한 개지. 한 개. 그러면 GT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럼 언제 불연속이 돼요? t가 2일 때, 6일 때 불연속이 되지. t가 2와 6일 때 불연속이 되고 그때의 GT를 모두 구해달라 했잖아. 그러면 구해달라는 건 G2 불연속 1이고 G6도 마찬가지로 1이겠지. 이게 3번 정답이죠. 불연속되는 t는 2와 6, 그때 GT의 값은 1 각각 1. 마지막 4번. 이번에는 fx-ft의 절대값이야. fx-ft의 절대값. 얘의 미분 불가능점을 pt라고 할 때 p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구하라. 2, 3번에서 우리가 절대값 fx-t의 그래프 얘 그리는 요령은 터득을 했는데 이번에는 fx-ft네. fx-ft. fx-t라는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해도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우리가? 절대값 fx-ft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 뭔가 요령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fx에 대해서 ft라는 건 사실 t에서의 함수값이에요. t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x좌표가 변하는 거지. t, ft에서. 그치. 여러분이 t가 작을 때부터 점점 키워가면서 그래프를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려보면 돼요. t를 먼저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지. 우리가 극값까지는 지점을 구해놨어요. 여기가 1과 3이었는데 우리가 1번 그래프에서 fx를 그려놨으니까 1과 3에서 극값을 가진 함수였는데 그러면 t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볼 때 비율관계에 따르면 여기 0이었고 여기가 4였는데 그래서 먼저 얘를 좀 그려볼 거야. 먼저 좀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t가 0보다 작을 때 어디가 0이냐면 여기가 0이지. 이거보다 작을 때. 왜 이때로 구분을 했냐? t가 0보다 작을 때 t, ft는 여기 위치하지. 얘보다 더 왼쪽에 t가 0보다 작을 때 t, ft가 여기 위치하죠. 그럼 y는 ft가 어떻게 그려져? y는 ft가 그때보다 위에 그려져요.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ft가 0보다 저 극대값보다 크게 그려지지. 극대값과 같은 x좌표가 0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봐. 이때 fx- 절대값 f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럼 이제 얘가 새로운 x축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주면 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때는 얘가 이제 실제로 y는 ft라는 게 아니라 이제 x축이 된 거야. x축이 된 거고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서 접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 쌤이 그린 이 그래프가 절대값 fx-ft 그래프야. 얘는 미분 불가능점 몇 개지? 한 개네. 그럼 t가 0보다 작을 때는 pt가 1인 거네. t가 0보다 작을 때는 pt가 1이다. 이게 이해가 될까?
t가 0일 때 볼게요. t가 0일 때는 0,ft가 극대를 지나가게 있겠지. y는 ft를 그려봤을 때 t가 0일 때는 y는 ft가 극대점과 같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가 x축이 돼서 이제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절대값 fx 빼기 ft는 이때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ft 그래프. 이때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니? 한 개지. 여전히 pt는 1이야. t가 0일 때도 여전히 pt는 1이야. 1이다. 그러면 t가 이제 0에서 1 사이일 때, 이 사이일 때 볼까? 그래서 이거 두 개 하고 그러면 혹시 찾았나? pt의 미분 불가능점은 결국에 뭐에 달려있어 얘들아? pt의 미분 불가능점은 뭐에 달려있지? fx와 y는 ft의 교점 개수랑 같죠? 단 접점 제외, 접할 때 제외하고 교점 개수랑 같지. 이렇게만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y는 ft가 이렇게 있으면은 미분 불가능점 몇 개일까? y는 ft가 이렇게 있으면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일까? 3개. 3개지. 얘가 이제 x축이 돼서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y는 ft가 이렇게 존재하는 t 범위가 어떻게 될까? t가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전부 다 y는 ft 이렇게 있지. 그지 않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를 해보고 싶은데 순서대로 써주는 게 이해가 편하려나? 그래서 PT 정리를 해볼게요. PT는 일단 1이야. T가 0 이하까지는 우리가 정리한 대로 0 이하까지는 0에서 T가 1 미만일 때 이때는 3이야. 왜? T가 0초가 1 미만일 때는 T, FT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Y는 FT가 이렇게 그려지지.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점이 3개겠죠. 여기 질문. T가 1일 때 PT가 얼마일까? T가 1일 때 PT 얼마일까? 한 개겠지. T가 1일 때 Y는 FT가 어떻게 있어? 이렇게 있잖아. T가 1일 때 여기가 1,F1 아니야? Y는 F1이 이렇게 있지. 얘가 X축이 돼서 접혀 올라가면 미분 불가능점 여기 다 하나지. T가 1일 때 1이라는 거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T가 1초가 3 미만일 때 GT는 얼마일까? 3개. 3이겠지. 왜? 1초가 3 미만일 때 T, FT는 이 사이에 있거든. 그럼 Y는 FT가 이런 그림일 때 미분 불가능점 3개죠. T가 다시 3이 되면요? 한 개지. 얘 고민할 게 없지. 왜 고민할 게 없어요? T가 0일 때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F0과 F3이 같으니까 무조건 1이어야 되지. 3초가 4 미만일 때는 마찬가지 3개 T가 3초가 4 미만일 때 T, FT가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Y는 FT가 쌤이 그린 저 그림처럼 있으니까 T가 4일 때는 T가 4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한 개죠. T가 4 이상일 때는 T, FT가 여기 있지 얘들아. Y는 FT가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이에요.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점 한 개겠지. 그래서 정리한 GT 그래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럼 이때 GT가 불연속점이 되는 GT를 불연속으로 만드는 T의 값은 얼마예요? 어디서 불연속이니? T가 0, 1, 3, 4에서 불연속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화를 해보자면 여러분 숙제하실 때 일반화를 해보자면 언제 불연속이에요? 이 fx-ft의 절대값? 극값의 x좌표들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극값 x좌표들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만 이해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자세하게 해준 건데 좀만 이해를 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야. 극값의 X좌표들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한번 다 그려보세요. 케이스 다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주면 돼. y는 ft를 그 상황에 맞게 그려서 걔가 이제 x축이 된 거야. 실제 x축이 된 거고 걔를 기준으로 적어 올리면 돼요. 마이너스 상수는 그런 의미니까. fx-k의 절대값 형태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이게 ft가 될 건 t가 될 건 결국에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t의 값이 달라지면 따라서. 이해가 되니? 네, 다음 66번? 벌써 66번이야? 뭐지? 금방 하겠다. 봅시다. 66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대박인데? 네, 볼게요. 어렵죠? 이 유형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이 단어에서, 부록에서. 그러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시간 들여서 찬찬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66번. 이번에는 4차 함수의 해석, 4차 함수에서의 비율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4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비율관계는 기억나니? 5개 점의 x좌표 간격이 같았던 거랑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1대 루트 3, 그치? 그거랑 극값의 차공식, 이 정도 3차 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문제풀이 시간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무조건 실제로 나중에 갔을 때. 어쨌건 그럼 이제 4차 함수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4차 함수에서도 특별한 비율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물론 3차 함수처럼 무조건 아니야. 3차 함수는 쌤이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 4차 함수는 몰라도 문제 푸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어. 모른다고 했을 때,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 무조건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잖아. 그치? 4차 함수 지금부터 할 유형 11, 12에서 할 4차 함수 비율관계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3차 함수 비율관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두셨을 때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너희가 미분을 해서 실제로 그거 극값까지는 x값 구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야. 알아두면. 근데 일단 66번 먼저 보자면, 일단 들어가기 앞서 얘기를 하자면 4차 함수는 3차 함수처럼 일반화까지는 안 돼. 일반화까지는 안 돼요. 쌤이 이제 3차 함수에서 강조했던 게 뭐야? 뭐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 비율관계, 이런 것들이 모든 3차 함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 그랬지. 하나도 예외는 없다 그랬지. 모든 3차 함수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지. 3차 함수 그 비율 공식이나 극값 차공식 이런 것들은 3차 함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근데 4차 함수는 그건 아니야. 4차 함수는 되게 특별한 4차 함수에서만 비율관계나 이런 게 성립해요. 왜냐하면 사실 4차 함수 자체가 3차 함수처럼 막 특징이 또렷하지 않아.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모든 3차 함수가 하나도 예외 없이. 근데 4차 함수는 뭐 대칭성을 가지니? 물론 대칭성을 가지는 4차 함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4차 함수는 어때요? 3차 함수는 얘들아 무조건 하나도 예외 없이 점대칭 함수거든. 4차 함수는 어때? 최고차의 양수인 4차 함수 기준으로 뭐 이런 4차 함수도 있고 이런 4차 함수도 있고 이런 4차 함수도 있어. 그치? 4차 함수는 어때요? 4차 이상의 함수부터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딱 선대칭, 3차 함수는 점대칭. 그래서 모든 2차, 3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는 이래, 3차 함수는 이래, 이런 일반화가 가능해. 그지? 되게 특징적인 함수거든, 3차까지는. 근데 4차부터는 어때요? 일반화해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4차 함수는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이 없어. 왜냐하면 뭐 선대칭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아니고, 그치? 뭐 그렇다고 점대칭도 아니고, 극값도 뭐 여러 개, 3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변곡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도 있는데 변곡점이 뭐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뭐 더 많을 때도 있어. 2개 있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4차 함수는 3차 함수만치 일반화까지는 안 돼요. 3차 함수 하는 것처럼. 그래서 4차 함수는 여기서 나오는 비율 관계들이 보면 알겠지만 되게 특별한 4차 함수인 경우에만 이제 일반화를 해볼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4차 함수, 모든 4차 함수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4차 함수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물어보는 게 좀 특별한 4차 함수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66번에서 말하는 4차 함수 중에서도 선대칭인 4차 함수예요. 선대칭인 4차 함수. 뭐야? 이 선에 대해 선대칭. 4차 함수라는 건 이 극소값이 같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 되게 특별한 경우지. 4차 함수 중에서도. 그지 않아? 저런 애는 일반화해서 우리가 특징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 얘에 대한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얘들아 극소값이 같아. 선대칭이라고 쌤이 이제 스포를 이미 했지만 그러면은 이 세 점의 x좌표 간격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여기 간격이랑 여기서 여기 x 떨어진 간격이 같아야 돼요. 이런 4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도함수가 어떻게 나올까 얘들아? 이 4차 함수는 도함수가 이런 4차 함수 66번 같은 4차 함수는 모두 도함수가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지. 이런 도함수를 가지는 4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치? 일반적이지도 않지. 극소값이 같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 그래서 이런 4차 함수는 우리가 되게 특징적인 만큼 얘네들의 비율관계라던가 이런 특징들을 일반화해서 좀 정리가 가능한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어떤 특징들을 갖나요? 우선 선대칭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선대칭이라는 것과 비율관계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때 값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극소까지의 이 간격과 또 같은 y좌표를 가진 이 간격 이 b가 항상 1대 루트 2로 유지돼요. 항상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 경우는 알아두시면 그래도 은근히 솔솔하게 써먹어요. 여러분 기억해두시면은 원래는 너희가 이거 구하려면 다 미분해야 되지 않아? 미분해서 극소값 가진 x좌표 구하고 또 극값이랑 같은 y좌표 가진 여기 또 찾고 해야 돼. 근데 이런 비율관계 알아두면 미분 안 하고도 빠르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과 여기서도 극값의 차공식이 존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극값의 차공식이 존재해. 그다음 3차 함수 극값 차공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지. 그치? 그럼 4차 함수 극값 차공식은 몇 제곱이 들어갈까? 차수 하나 올라왔으니까 4제곱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의 극값의 차라는 건 얘랑 얘의 y좌표 차를 의미하는 거지. 이 극값의 차라는 건 얘들아 이거 의미하는 거지. 극값의 차. 이 극값의 차 공식이 어떻게 되냐?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4차면 무조건 4승으로 기억하면 돼요. 3차 함수 극값 차 공식이면 무조건 3승. 4차면 다 4승이야. 여기서도 근데 문자들을 일단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A가 뭘까? A가 뭘까?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 저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그 값의 차이기 때문에 절대값이에요. 베타랑 알파는 뭘까? 똑같아요. 그 값의 x좌표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값을 가지는 x좌표들의 차의 4제곱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괜찮니 얘들아? 괜찮을까 얘들아? 괜찮니? 선생님 한번 증명을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y축으로 가져와서 y축 축대칭인 4차 함수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요. y축 축대칭인 4차 함수 기준으로 일반화 증명을 해줄게요. 왜 그렇게 되냐? 여기가 이제 y축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쉽게 보려면 최대한 세팅을 쉽게 하면 되니까 x축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x축을 뭐 이렇게 놔. 훌륭하다. 이 상태에서 증명해도 되지. 어차피 모든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 꼴을? 어차피 기본 형태인 이 꼴을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 이런 4차 함수니까 가장 쉬운 세팅에서 증명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는 뭐 알파, 여기를 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 그럼 이때 0이고, 그럼 우리는 F형만 구하면 끝이네? 이게 극값의 차지. 지금 왜냐면 극소값이 0이니까. 그쵸? 그래서 F알파를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A라고 하고,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그지 않을까 얘들아? 이때 F0이 얼마인데? F0이 얼마니? A의 알파 4제곱이죠. 그쵸? A의 알파 4제곱이지. 뭔 말이야? F0이 뭔데? 이 극값의 차 아니야? 얘가 뭐랑 같다? 최고차 함계수 곱하기 알파가 뭔데? 극대와 극소를 가진 x좌표 차를 의미하죠. 이거의 4승이다. 간단하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 이유는 극값의 차이기 때문에. 쌤은 지금 최고차는 양수 기준으로 했지. 근데 음수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공식들이 있구나.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실제로 1대 루트인 이유도 증명을 해주자면, 그러면 F0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여기 좌표가 얼마일까? 여기가 실제로 루트 2알파 나오죠. 여기가 실제로 루트 2알파가 나와요. 얘랑 같아지는 2알파 제곱과 같아지는. 이거 방정식의 해 x 구해보면 그게 뭐 루트 2알파 마이너스 루트 2알파 이렇게 나오지, 해가. 그래서 여기서 1대 루트 2까지도 증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특별한 4차 함수에 대해서 66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f p 더하기 x는 f p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킬 때 p의 값을 구하여라. p의 값을 구하여라. 1번이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1번은 어떤 표현일까? 1번 이건 어떤 표현이지? fp 플러스 x는 fp 마이너스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fx가 x는 p에 대한 선대칭 함수이다. x는 p에 대한 선대칭 함수이다 라는 같은 말이죠. p로부터 x를 더하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더했을 때 함수값이나 x를 뺀 함수값이 같다는 거지 항상. 괜찮아요? 그래서 선대칭 함수 표현이고, 그러면 얘는 봐봐 여기가 1, 3면 뭐에 대한 선대칭일까? x가 2에 대한 선대칭이겠지? x는 2에 대한. 그럼 1번 정답은 p가 2가 되겠죠? 1번 정답 p는 2. 2번 극대점의 x좌표를 구하여라. 극대점의 x좌표를 구해라. 극대점의 x좌표면 여기 아니야? 여기 x좌표 뭔데? 이것도 2잖아. 너무 쉽네. 한번 여기 물어보는 거지? 극대점의 x좌표 여기 물어보는 거죠. 여기 한번 극대점과 극소값의 차를 구해라. 극소값은 마이너스 4인데 극대값은 모르겠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값의 차공식을 배웠지. 그 값의 차공식 이때 어떻게 됐지?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 왜 1이 아니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예요? 1이죠. 400이니까 1이지. 1에 4제곱. 그값 차는 1이네. 그렇죠. 이게 정답이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3번 FA는 FK를 만족하는 K 값을 모두 구해라. FA는 FK를 만족하는 K 값. 2, FE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Y는 FE가 어떻게 있니? 이렇게 있겠지. Y는 FE. Y는 FE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Y는 FE랑 fx가 만나는 K 값을 모두 구해달래. 그럼 K 값은 얘네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여기는 2고 이게 비율관계가 어떻게 됐지 얘들아? 1대 루트 2였지. 그럼 여기 x좌표는 얼마일까? 2 플러스 루트 2겠죠? 여기 x좌표는 얼마일까? 2 마이너스 루트 2겠지. 2마 루트 2겠지. 그래서 아하 F2는 FK를 만족하는 K 값은 얼마인 거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얘네가 F2는 FK를 만족하는 K 값들. (5번) fx는 x-a의 제곱 x-b의 제곱 플러스 c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제곱. 그럼 얘는 중근중근이니까 두 접점으로 이루어진 식수인 거 아니야? 근데 너희 그림 딱 봐봐. 그림 다 그려놨네? 두 접점 누구 기준으로 나와요? 접점 두 개 나올 때가? y는 마이너스 4일 때 접점 두 개지. 그러면 애초에 5번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식을 써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 fx 이 y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식을 쓰면 어떻게 쓸 거야? 얘를 기준으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 끝이지. 다 나왔죠? a, b, c 다 나왔지? 그래서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4 따라 정답은 0 나오고 정답은 0일 거고. 마지막 6번 fx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c일 때 그러면은 2에서 지금 접했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에서 접하라는 건 누구 기준으로? y는 f2 얘를 기준으로 식을 써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y는 f2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떻게 구할까? 우리 3번에서 뭘 구했어? 3번에서 그 값의 차를 구해놨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 마 3이겠지. 그 값 차가 1이니까 위로 1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식을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fx는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썼을 때 2에서 지금 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이 누구였어요? 2 플러스 루트 1이랑 2 마이너스 루트 2였지. 그러면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식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치? 두 분의 합이 얼만데? 4.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곱이 얼만데? 2죠. 여기에 마이너스 3만 붙여주면 되겠지. 식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3. 따라서 이때 a, b, c는 각각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5. 정리만 한번 해보세요. 네, 정리해보시고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